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 영상은 제 매매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녹화는 무편집으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 이거 보실 때 영상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편집이라서 감안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시황, ELW 매매, 그리고 단기 관심 종목이 무엇인지, 제 장구는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것들을 공유하는 영상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히 이평선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혹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매매한 것에 앞서서 우선 제 장거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까지 본전으로 되돌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잔고로만 보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약 100만원까지 가고 있었던 거를 일단 거의 다 되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았을지를 많이 고민했고, 그것들을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내려놓겠고요. 뉴스 봐야겠죠? 이 장부도 잠시 내려놓을게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핫한 종목이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삼부토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이 이제 경고가 걸리고 하는 그 틈을 틈타서 굿보라는 종목이 같이 올라갔죠. 근데 굿보라는 종목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느낌이고요.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한가가 먼저 들어간 쪽은 삼부토건이었고,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DYD라고 하는 이 종목도 같이 잘 움직이고 있었고 상한가도 같이 등장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굿보보다는 삼부토건 이쪽이고요. 지금 5천억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았어요. 물론 내려간 흔적은 있죠. 오후에 잠깐 내려갔었는데 저는 이 타이밍에 매매하지는 못했고, 시간에서도 상황이 뭐 그렇게 완전히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콤은 제가 엊그제 이 라이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 라이콤은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저점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 저점을 한번 깼어요. 깼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양봉으로 다시 만들고 있죠.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저는 잠깐 매매를 했었고요. 네, 여기서 잠깐 사서 매매를 했고,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산 다음에, 저는 이 자리 밑에 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 자리가 아니라 사실 더 한 단계 밑에다가 지금 매수 주문을 걸어 놨었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이고, 제가 기존에도 여기 앞전에서 매매를 했었고 매도를 했고, 그리고 여기는 손절 처리가 됐는데 들어올렸다가 눌리는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분봉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90조 원 규모의 그런 탄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뉴스 보시라고 해서 지금 카톡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여기다가 단어를 입력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줍니다. 근데 저탄소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이걸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탄소 관련된 뉴스가 있었고,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5월 24일, 네, 어제 뉴스예요. 제가 하나를 가져오면, 자, 이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의 날짜는 5월 24일 4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저탄소와 관련된 결단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뉴스인데, 과연 이 뉴스가 시간 외에 특히 KC 그린홀딩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들어간 것에 영향을 과연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일단 한번 반짝였죠. 여기서 반짝였고, 여기서 거래대금이 약 100억 가까이 나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1시 반에. 그리고 나서 시간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별로 눌렀을 때 전혀 반응이 없죠.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도 상한가를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KC 그린 홀딩스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KC 코트렐이라는 종목도 같이 반응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반응을 했지만 그렇죠? 똑같이 보시게 되면 KC 그린 홀딩스가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일봉으로 KC 코트렐이 먼저 4월 24일 날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KC 그린 홀딩스도 반응을 했었고 여기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 오늘 다 똑같이 대장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KC 코트렐이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대장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랬을 때 대장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의외로,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냉정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죠? 대장인 종목을 완전히 100%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세력 형님들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100%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까? 그죠? 이 세력 형님들과 같이 연결돼서 매매를 하는 게 그 어떤 종목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그냥 계속 버는 거고 저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자리에 살짝 발만 옮겨서 담가 놓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 차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세력의 움직임을 그냥 잘 안다, 나는 무조건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 움직임을 잘 알면 뭐하러, 글쎄요, 왜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할까 싶습니다. 그냥 혼자 알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것을 움직임을 어떻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돗자리를 피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게 가장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맞추는 것 중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눌렸을 때 다시 올라가는 그림, 여기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바꾸고 있고 여기에서도 매매를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잡아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들을 해왔었는데 결국엔 여기에서 잡으나, 그죠?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서 잡으나, 사실 여기서 잡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에 있어서는 두 개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쯤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는 있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잡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과정을 지켰다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통은 다 매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여기를 산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뢰라고 할까요? 자기 신뢰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재매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계속 잡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었던 종목 있죠? 제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이 라이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시황을 먼저 다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요, 시간외가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외에서 20% 이렇게 떴다라는 그런 뉴스를 아침에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가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가지를 찾아봤었고 그 중에 엔비디아와 관련 있는 종목이 C1랩이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저장했던 뉴스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MDS테크 이 종목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종목을 놓고 제가 저울질을 하고 있었는데 C1랩이
고가의 첫 출발이 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MDS 테크였고요. MDS 테크가 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는데 C랩은 미끄러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C랩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한번 흔들었는데, 저는 이때 매도 주문을 제대로 걸어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금액도 작다 보니까 무리 없이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는 물론 팔 거고요.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지금 이것을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을 정도로 강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돈은 결국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쪽,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용이 나면서 흑해 곡물 그런 협상에 대한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쪽이 지금 양대의 산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 흑해 쪽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재건 쪽은 내려갈 거고, 재건 쪽에 다시 부각이 될 때는 흑해 관련된 쪽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부채 협상이라고 할까요?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 얘기를 빌미를 삼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 분위기 동안에 하락을 내려올 텐데, 이 분위기가 생기기 전에 올라갔었던 종목이 결국엔 반도체 라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나 앞으로 있을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YP가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죠. 그래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더불어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가 계속해서 아직도 잔재가 살아남아있다, 잔불이 살아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언젠가는 종전이 오겠죠. 그죠? 휴전이든 종전이든 오길 바라고 있고, 그것이 6.25와 같은 형태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사건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결국엔 무기 쪽, 그죠? 무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이번에는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이 됐기 때문에 더 부각이 또 될 텐데, 무기와 관련된 쪽, 뭐 현대로템도 있고요. 기타 등등 LRG, 넥슨도 뭐 이렇게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실적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여기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뭐 다른 종목들도 그 중소기업 있죠, 반도체 쪽 관련된 중소기업이 부각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OK메칼은 특이하게 오늘 제가 이때 잠깐 봤었는데, 와, 뭐 오후에는 사실 못 봤어요. 이때는 거의 안 봤고 그냥 지나갔는데,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강하게 땡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만 일단 매매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갔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상한가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내일 첫 30분봉, 그리고 10시 반까지의 그런 움직임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대는 무조건 지켜줘야 좀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는 라이콤이 단독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정부가 지금 온실가스 쪽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이쪽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 좀 관련돼서 곡물 협정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에 좀 더 파워가 센 쪽은 어디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쪽이 좀 더 파워가 세죠. 저는 파워가 더 세다고 보고 있고, 누보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누보라는 종목을 시작으로 제가 오늘 매매를 한 것들 일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보는 여기에서만 매매를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보가 이렇게 올라갈 때 다른 종목이 같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한탑이라는 종목이요. 저는 이렇게, 네. 한탑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올라가는 이 타이밍 있죠. 이때 타이밍이 보면 여기가 10시 부근이, 여기는 11시 10분, 15분부터 땡겼잖아요. 이때가 10시거든요. 이쪽 부근인데, 이때 한 탑이 먼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누보가 대장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보가 대장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보가 쉬고 있는 중에, 누보가 쉬는 게 아니라 한 탑이 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또 누보가 이렇게 땡겨져서 올라갔죠. 한 번 타이밍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세요. 누보 다음에 여기에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여기 양봉이 한번 나오죠. 양봉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저점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저점을 제대로 지키죠. 한옥가를 남겨놓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사실 한번 사볼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괜히 돈만 날리는 것 같아서 매매를 안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제 선택에는 일단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일단 많이 나왔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결국엔 내일 뉴스를 한번 봐야겠죠. 앞으로 흑해 곡물과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좋나요? 나쁘나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애매모호한 그런 포지션에 있죠. 다만 흑해 관련된 곡물 협정이 2개월밖에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EU와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등 많은 나라들이 이쪽은 결국엔 한편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EU와 함께 지금 러시아를 거의 대적하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이 협상 카드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협상 카드를 마음대로 쓰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이것을 언제든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언제든지 뒷북을 칠 수 있고 배신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제가 뉴스를 받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은 기자분들이나 저기 미디어 센터에 계신 분들이 더 빠를까요? 그분들은 이미 전달을 받고 그죠? 전달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뉴스를 내보내도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죠. 저는 느릴 뿐이고. 그래서 뉴스가 느리게 나오긴 했어도 그 뉴스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트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 차트로만 먼저 대응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시죠. 네. 이수 베타시스 같은 경우는 종목은 저는 여기서 매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더라도 저는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이 양봉이 나왔는데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번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눌렸어요. 심지어 3일선을 이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올렸고 음봉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또 양봉으로 되돌렸으니 이건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바로 날아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페타시스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지그재그를 계속 하다가 이렇게 쓱 살짝 올라가는 정도,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굳이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 안 봤는데 잠깐만요. 상한가 종목에는 뭐 애매하네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네. 자, 그렇게 하고요. C11은 제가 아까 전에 잡았다는 거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고, 금액이 작잖아요. 그죠? 왜냐면 연습하는 용도라서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았었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제가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 기준 자체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저점을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 여기 고점에는 안 팔았어요. 좀 아쉽죠? 팔았으면은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팔지는 않았습니다. 200만원어치 들고 있었기 때문에 10몇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때 매도는 하지 않고 여기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한 거를 이탈했을 때 절반 정도 이상을 매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한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양봉이 되겠고요. 저가가 29,000원, 그래서 28,750원을 깨면은 일단 손절하게끔 제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내일 간당간당하네요. 내일 저점을 일단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인데, 내일 우선 깨면은 당연히 이제 매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요, 여기를 깼어요. 깨고 나서 바로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음봉이 먼저 나오는데 깊게 떨어지면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내일 아침을 지켜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미리 전략만 짜놓는 거예요.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었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 중에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기도 하고, 여기 위에 고가에서 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개인들이 단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제 관점입니다. 자, 슈어소프트는 일단 좋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오게 되면 저는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양봉이 나왔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걸어놨는데 저 12,310원에 걸어놨거든요. 네. 제가 이제 주로 그어놓는 그런 선인데, 설마 12,300원은 그냥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도 살짝은 300원을 넘어서야 뭔가 거래대금도 많이 체결이 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12,310원에 걸어놨더니, 네, 거기까지는 체결이 안 됐나 봐요. 살짝 찍고 내려왔던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래대금이 다행히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선까지는 넘어서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를 11선을 넘는 그런 30분봉 양봉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전략은 그렇게 짭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지, 지금 미리미리 전략을 짜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자,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잠깐 매도도 하고 다시 잡고 그랬는데, 자, 시간외를 제가 안 봤거든요. 살짝 빠졌네요. 아쉽습니다. 일단 살짝 빠진 건 빠진 거고, 뭐 저는 가끔씩 이런 것도 눌러보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CU박스가 뉴스가 없죠. 뉴스가 없기 때문에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내일 아침에 음봉이 세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이미 매수를 안 하거나, 그죠? 저는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안 했어야 됐는데, 일단 제가 그동안 매매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일단 매매를 이제 해봤었고요. 올라가는 것도 약간 어중간하게만 올라가 버려서 매도가 되지 않았고, 3일선도 이탈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괜찮게 생각합니다. 뭐 660원만 원인데, 이 정도면은 저는 사실 과거에 미수 물량 이렇게 많이 들어갔던 거 생각해보면 그냥 적당히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라서요. 한번 지켜보고 연습 매매로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콤 보여드렸고,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걸어놓은, 제가 생각해 놓은, 일단 여기에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긴 했어야 됐는데,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봉으로 보는 것보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미 여기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한번 이제 되돌리고 나서 뭐 좀 눌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곧 나타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일부 금액은 안 끝났고, 이 일부 금액의 이 정도 있죠. 이 수익률의 뭐 절반이든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는 것만큼 제가 수익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냥 바로 처분하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결국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 위치 있죠. 이렇게 1차 상승하고 눌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보내주고, 여기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때에 여기서 안 산 물량을 다 매수해버려서 쭉 들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세하이텍의 그런 상황이 이 위세하이텍을 이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어차피 마이너스 25%를 채울 때까지 이제 기다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를 뭐 예를 들어서 5%, 10%, 5%, 10%, 10% 뭐 이런 식으로만 하나, 둘, 셋, 넷, 5번만 매매를 잘 하게 되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것들을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라이콤 제가 말씀 한번 드린다고 했었죠. 라이콤 한번 보면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자, 뭐 30분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좀 내용이 여기 선들이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오픈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뭐 많은 분들이 보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에 대한 확률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가 종목들로만 이 종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혹은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 참고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좀 잘 지켜봐 주세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자, 이 3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 있는 이 양봉이 있죠. 음봉으로 밑으로 꺼졌죠. 꺼지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고, 여기를 저점을 깨버리면 다시 되돌리는 모습을 봐야 됐었는데, 여기서 깼다가 다시 여기까지 들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자, 여기에 저점을 여기 놓고 보면 살짝 거의 건드리는 것, 아니면 거의 이제 살짝 밑으로 더 깼다가 그 깬 시점에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되돌리잖아요. 이거를 개인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여기 앞에 보시면, 자, 여기서 팔고 만약에 다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 들어올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죠. 근데 이 들어올렸다가 지금 잠깐 들어올렸다가 바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거를 팔고 그냥 간 거라면 굳이 여기서 되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서 저기서 굳이 여기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해봄직하다. 왜냐? 이거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펜을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잠깐만요. 이것만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까지, 자,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저 이거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일단 이런 사례들을 제가 위주로 제가 한번 파보려고 하고 있어서요. 자, 먼저 여기에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양봉이 하나 등장을 했고, 상승하는 것처럼 했지만 3일선을 맞고 한 번 더 밑으로 바닥을 깼죠. 그리고 나서 양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깨버려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 번 또 이런 비슷한 모양, 바로 양봉이 첫 번째 30분봉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음봉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이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저점이 매우 중요한 저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못 샀어요. 못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모습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금액을 많이 넣을 수 있다면, 왜냐면 이 봉의 퍼센트 자체가 여기까지, 여기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의 퍼센트 자체가 만약에 뭐 3%권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원금을 많이 들여도 결국엔 내가 손해보는 건 마이너스 3%에다가 세금 좀 더하면 뭐 3.3% 정도? 이 정도만 손해를 보는 자리고, 올라가게 되면 10%에서 뭐 2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면 당연히 해볼 수 있죠. 그쵸? 만약에 원금을 다 안 넣는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을 다 안 넣고 뭐 2분의 1만 넣게 되면 결국엔 이것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보는 정도는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 많이 봐야 이 정도밖에 안 보는 거고, 이익을 보게 되면 뭐 5%에서 많게는 10%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베팅을 해봐야죠. 게다가 라이콤을 가지고 있는 이슈도 좋았고, 그리고 월봉이나 이런 기타 등등 월봉과 주봉의 형태도 좋았다면 당연히 차트가 먼저라는 그런 조건 하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트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둘을 올렸다가 이렇게 눌렸어요. 이제 돌려서 올라가네 보네 라고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다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모두 다 실망하는 매물이 나타나게 될 거고, 실망을 하게 되면 이때 이후로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순히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눌렸죠. 눌렸는데 팔고 도망간 거라면 다시 들어올리지 말아야죠. 근데 다시 들어올렸다? 그러면 이게 타이밍이 된다. 저는 이런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셨다면 꼭 연구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수익이 잘 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자체가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결국엔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하느냐,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승하는 구간이고요. 내려올 때는 안 하죠. 내려올 때는 안 하고 올라가려고 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내려오는 구간에서 여기서 어떤 마인드로 접근했냐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싸게 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잔고가 가끔은 저의 투자금 있죠. 네, 투자금, 잔고, 이거 투자금 자체가 이게 싸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커진다는 거죠. 손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들어올리는 거는 제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들어올리는 건 세력 형님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엔 매매를 할 때 똑같은, 어차피 여기에서 사서 이거 올라가는 거를 버티는 것이나, 그죠? 이렇게 버티는 것이나,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서 버티는 것이나 같잖아요. 그죠? 여기를 노린 거라면, 이 이유를 노린 거라면 같은 거잖아요. 결국에 내가 사는 타이밍만 좀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종목들이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B라는 종목이 좀 늦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A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파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동안, B라는 종목이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갑자기 여기서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여기다만 넣는 그런 연습을 했다면, 먼저 사서 계속해서 더 늦게까지 들고 있는데 수익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반복이 되어서 제가 관점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단타를 잘 하시는 고수 형님들 있죠. 네, 이분들 결국엔 어떤 매매 하는지 아시나요? 돌파 매매를 합니다. 돌파 매매를 하는, 네, 이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돼요? 계속 내고 있죠. 계속 내고 있는 이유가,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엔 이렇게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이제 들어가는 건데, 결국엔 어떤 구간이에요?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이고,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에다가 어떻게 돼요? 거의 미수 몰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금의 100% 이렇게 실어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가 분봉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노리고 있다면, 이 돌파매를 이제 분봉에서 노린다면, 저는 일봉에서 마치 돌파 매매를 하는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전략을 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그죠?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이고, 여기를 계속 돌파하면 홀딩이다. 이게 이 손절이다, 홀딩이다. 이게 결국엔 뭐랑 같아요? 네, 돌파 매매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는 전략을 좀 바꿔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듣게 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이 편집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에 저도 한 10년 정도 매매해왔고 여러가지 인터넷 공부를 꽤 해온 입장으로서,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이 이제 일주일간의 마지막 매매일이 됐는데, 매매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도 잘 나시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